안녕하세요. 브레인튜브입니다. 최근에 두통 환자들이 늘어났다고 많이들 얘기합니다. 두통이 늘어나기도 했지만 두통은 원래 많았었고 뇌질환 중에서 가장 흔하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전에는 머리 아프다고 하면 꾀병이다, 별거 아니다 이런 통념 때문에 아픔을 겉으로 드러내 표현하기도 힘들었었고 병원에서 제대로 된 진단을 받으시는 분들이 별로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최근에 신경과학회나 두통학회 뿐만이 아니고 다른 과의 여러 의사 선생님들이 두통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많이 홍보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전 국민의 90% 이상이 경험하는 흔하디 흔한 증상이다 보니까 완전히 잘못된 정보로 고생하는 분들도 많습니다. 오늘부터 제가 한 5차례 정도에 걸쳐서 학회 연구, 신경과의 최신 지견을 바탕으로 두통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중 첫 번째로 오늘은 응급 두통, 열일 다 제쳐두고 병원에 가봐야 되는 두통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두통의 원인은 수백 가지 이상이 있는데 꼭 머리 안에 질병이 있어서 두통이 생기는 것뿐만이 아니고 감기에 걸리거나 비염이 있으면 머리가 아픈 것처럼 전반적인 본인의 컨디션이 안 좋아도 두통은 동반되어 발생합니다. 만성적인 두통의 경우에는 두통이 왜 생기고 이를 예방하기 위해서 평소에 어떤 걸 피하고 무엇을 조심해야 되는지 아는 게 중요하겠지만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것은 병원에 꼭 가야 되는 응급 상황일 때 시기를 놓치지 않고 빨리 병원에 가서 조속한 조치를 취하는 게 평상시 100번 조심하는 것보다 가장 중요합니다. 우리가 두통의 응급 상황이라고 하는 것은 긴장성 두통이나 편두통 같은 1차성 두통보다는 주로 뇌출혈을 포함한 뇌혈관 질환, 뇌감염, 외상과 같은 두 개 내에 다른 질환이 있을 가능성이 있어서 즉시 검사받고 치료받아야 되는 2차성 두통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려면 위험 신호가 어떤 것인지 잘 알아야 되겠죠? 첫 번째는 두통과 함께 발생한 동반 증상입니다. 뇌 감염을 의미하는 발열, 열이 나면서 오한이 있다거나 이렇게 춥고 덜덜 떨고 한다거나 뇌압이 올라가면서 발생하는 구역질이나 구토 또는 박동성 이명, 단순한 이명이 아니고 심장 소리처럼 쿵쿵쿵쿵 하는 소리가 들린다거나 슉슉 하는 혈관 지나가는 소리가 들리는 경우에는 머리 검사를 꼭 받아보셔야 됩니다. 그 외에도 의식이 떨어져서 자꾸 자려고 하는 경우, 언어장애, 본인이 정확하게는 감지를 못하실 수도 있는데 편측으로 힘이 빠지고 감각이 떨어지는 경우, 혹은 시야가 한쪽으로 왼쪽이나 오른쪽으로 한쪽으로 안 보이거나 이제 장막이 처진 것처럼 까만 경우, 혹은 시력이 갑자기 떨어지는 경우, 경련이나 발작을 했을 때도 병원에서 즉시 영상 검사를 해보셔야 됩니다. 두 번째는 새로운 형태의 심한 두통이 갑자기 시작될 때입니다. 생전 처음 경험해본 갑자기 심한 두통이 1분 내에 최고조에 이른다던가 잘 자다가 머리가 너무 아파서 깬 경우 아니면 두통이 전혀 좋아지지 않고 점점 악화만 되는 경우 너무 심해서 약물 효과가 전혀 없는 경우에는 집에서 가만히 있으면 안 되고 반드시 병원에 오셔야 됩니다. 세 번째는 특정 상황에서 두통이 발생하는 경우입니다. 운동 중, 기침할 때, 배변할 때 모두 이런 상황을 상상해 보면 모두 복압이 올라가면서 덩달아서 뇌압까지 올라가는 상황이 되는데 이때 두통이 발생했다면 검사가 꼭 필요합니다. 네 번째는 두통이 발생한 사람의 상황입니다. 암 환자인데 단순 진통제로 두통이 호전이 없는 경우, 스테로이드 성분의 약을 장기간 복용했거나 아니면 항암 치료를 받는 것 같은 면역 억제가 된 사람들, 50세 이상에서 전에 없던 두통이 갑자기 발생한 경우,
어린아이에서 계속적인 두통을 호소하는 경우이거나 와파린이나 심장약을 복용하고 있는데 갑자기 심한 두통이 생기는 경우에는 병원에서 꼭 검사를 받아보셔야 됩니다. 앞서 말씀드린 상황들, 응급한 상황이나 증상 자체가 질병의 위중함을 100% 예측하는 것은 아닙니다. 또한 두통 강도가 약하다고 해서 가벼운 질병이고 많이 아프다고 해서 중증의 질병은 아닙니다. 원인 질환의 심각성이 꼭 두통의 강도와 비례하지는 않아요. 병원에 오시는 분들 중에 최근에 스트레스 받아서 그렇겠지 뭐 이렇게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면서 진통제만 드시다가 뇌혈관 질환이나 뇌질환이 악화돼서 뒤늦게 진단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또한 두통의 진단은 MRI나 CT 같은 영상 검사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더욱 중요한 것은 두통에 대한 자세한 기술입니다. 본인의 두통에 대해서 통증의 양상, 강도, 얼마나 아팠는지, 동반 증상이 어떤 게 있었는지, 또 처방된 약이나 약국에서 약을 먹었을 때 호전이 있었는지를 최대한 자세하게 병원에서 말씀하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어떤 분들은 오셔서 머리 아파서 왔어요까지만 말씀하시고 그냥 전체적으로 아파요. 뭐 그랬다 말다 해요. 이렇게 그 다음부터는 비밀도 아닌데 정보를 숨기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물론 그 이후에는 제가 코치코치 캐물으면서 질문을 하지만 그것조차 귀찮다, 대답하기도 귀찮다, 알아서 판단해라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여러분, 어떤 질병이든 이제는 관상이나 맥만 짚어봐서 진단하는 시대가 아니기 때문에 어떤 병으로 병원을 방문하시더라도 본인의 불편함을 정확하게 말씀해 주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물론 진찰만으로 재빠르게 진단할 때는 정말 의식이 떨어져서 대화가 안 되거나 언어장애가 생겼을 때 저희가 신경학적 검진이라는 걸 통해서 신속한 영상검사와 진찰로 그 이후에 진단하기도 합니다. 그런 경우가 아니라면 병원에 오시는 분들의 두통 기술에 의해서 신경과 선생님이 어떤 종류의 두통인지 예측하고 그에 맞는 검사를 하고 치료를 결정하게 됩니다. 약을 복용했을 때도 이제 약을 드시고 어떠셨는지 선생님한테 피드백을 주시면 더욱 만족도 높은 치료가 되실 수 있을 겁니다. 오늘 영상도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다음에도 두통에 대해서 더욱 자세하고 정확한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